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그 용론이죠. 용론이 끝났죠, 지난주에. 용론 그때 안 끝났었나? 끝났습니다. 끝났죠? 서명 입수까지 다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풍수가 여러 이 방법론이 많죠. 근데 이제 거기서 용혈이 이제 그 우선이다. 항상.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그 간사를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조상묘를 이제 우리가 찾을 때에 우선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용혈 사수가 있죠. 여기서 용혈 사수가 있는데 용혈 사수 중에서 이게 형기입니다. 이게 형기죠. 이게 형기고 그 다음에 이제 향이 바로 이기죠. 이게 이제 이기. 근데 요즘 술사들은 실질적으로 용혈 사수가 여기서 다 갈라지죠. 모든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용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진열처를 이루게 된 다음에 이거 원래 이기법을 우리가 더 완벽한 어떤 장법을 취역해서 이기법을 주는 건 거지. 우선 용혈 사수가 안 돼 있는 그 혈장에 이기법에 우리가 충실해봤자 이게 무슨 그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기법을 이제 속속 이제 그 속을 들어가다 보면은 물론 그 양균성 씨가 이제 수법을 이제 나경 8층을 만들어내면서 수법을 응용하게끔 나경 8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나경 8층을 가지고 이제 수법을 응용하지만은 이제 물론 양균성 씨가 나경 8층으로 해서 88항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법이 현재 88항법입니다. 그리고 이 옛날 결록 같은 것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실제 형국론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일본이나 중국은 형국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형국론이 나왔느냐. 바로 우리 국세 여건이 근 70%가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기나 이기를 준용을 하되 어떤 그 산의 모습을 그 위치의 그 점열체의 모습을 어떤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무령의 그거다가 이제 각인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어디가 점열체가 된다. 이것이 바로 형국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용혈사수 중에서 형기가 우선이고 이기는 항상 다릅니다. 이기는 또 많죠. 이기는 이제 만두 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성 이기 등등 이제 이런. 근데 실제 우리가 풍수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만 형기, 이거는 예형적인 거죠. 예형적인 거. 이건 예형 아닙니까? 예형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육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형기는 아주 판단이 쉽죠. 아, 이거는 산이 파쇄됐으니까 어떤 혈장에 어떤 기가 안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흉한 것이 이렇게 닿게 되면은 뭔가 안 좋겠다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음양오행에 의한 음양오행. 이게 만물이 다 음양오행에서 나왔죠. 음양오행에 의해서 이거는 모든 것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이 구성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성법. 구성은 이제 하늘의 별이 북두칠성 7개죠. 7개다가 자보오필에서 9개 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성법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8개에서 정음정연법이 나왔죠.
정음정연법. 정음정연법에 의해서 구성을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사를 가다 보면은, 물론 형기를 우선으로 하지만은, 대부분이 그 지사들 얘기는 여기에, 이기에 어떤 근원을 준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아주 심오한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은 풍수 응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기는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형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기를 응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기란 거는 어떤 혈장이 완벽하게 구비가 됐을 때에 앞에 촛불에, 혈이 촛불이 나간다면 촛불에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기란 거는. 그러니까 어떤 보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기는 우선이 아닙니다. 풍수는 항상 이거, 용혈사수. 근데 우리가 용혈까지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는 아주 심미적인 어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사수는 판단하기 쉽죠. 사수는. 근데 요즘에 사수를 우리가 꼭 3만 사로 간직하는데, 사는 뭡니까? 사는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 혈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앞에 이 산이나 그 다음에 아파트 등 공작물 다 포함한 게 사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 묘가 상당히 명혈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제 요즘에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앞에 아파트가 딱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뭐 15층 아파트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아파트가 사실상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 안산이 상당히 이렇게 이 혈에서 봤을 때 안산이 이 알맞은 위치에 이렇게 딱 서로 조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안산 1호 아파트가 들어서 보면은 15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이걸 압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압. 근데 우리는 너무 이 용혈, 그러니까 산용이다 그러니까 산만 가지고 이렇게 응용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객은요, 이 사객이라는 이 범위는 다 포함돼요. 비석. 그래서 비석의 방향도 함부로 넣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도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각 있죠, 앞에. 제각.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러 입구에다가, 예를 물이 빠져간 입구에다가, 그냥 어떤, 가수원에 어떤 관리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다고요. 그러면은, 옛날에 이 평온했던 기 자체가 어떤 건물이, 공작물이 들어섬으로써, 여기 어떤 기의 파동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택도 맞잖아요. 양택도. 양택도 우선은 뭡니까? 요겁니다. 직위를 받냐 못 받냐. 양택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지금 전에 제가 설명 한번 했었죠. 금강 휴게소를 가서 보면은 금강 휴게소가 주인이 자주 바꿔지는 이유를 압니까? 자, 보세요. 금강이 흐르고 있어. 여기 산이 앞에 높아. 근데 앞에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어. 금강휴게소 다 가봤죠? 엄청나게 산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이제 휴게소 건물을 여기다가. 뭐 때문에? 금강 이 풍치를 보고 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러면 뭐가 되죠? 물을 등에 대고 산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풍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그러니까 산의 등을 이렇게 재야죠, 이렇게.
산에 등을 대고 앞에 물 보라는 얘기가 바로 배산임수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남쪽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체 남쪽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세워 이렇게. 어디로 향을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앞에 웅장한 너무 산이 있으면 뭐가 되죠? 이제 베란다가 향이니까. 이 아파트나 건물은요, 요즘에 신옥들은, 새로 진 요즘에 그 신식 건물들, 옛날 칸으로 구분되는 건물 말고, 이런 건물들은 바로 앞이, 베란다 쪽이 바로 향이에요, 향. 그러면 여기서 짓게 되면 이게 아브레불이죠, 이 건물. 내가 예를 들어서, 다행히 이렇게 있으면은, 압이 덜 되지만, 제일 최고층 있으면은, 근데 뭐 7층이나 여기 밑에 이 정도 있으면은, 엄청난 이 산이 날 누르고 있죠. 그럼 여기서 무슨 발복이 되겠습니까? 우선 앞에서 눌러버리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배산임수라는 게 뭐냐면요. 뒤쪽에 산을 대고 들판이 넓게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들판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어떤 길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주 양명한, 수려하고 양명한 안산이 있으면 금상첨화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풍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양택 운영할 때도 문주조 해가지고 가상법에서 문주조 해가지고 문이 지금 현재 신식 건물이니까 9억은 없습니다 요즘에. 물론 어제 보존 건물 같은 9억 건물이 많죠. 김성수 씨 그 생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양동의 그 손중돈이 가옥이라든지, 최씨네 부자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보존 건물이다 보니까 칸으로 이렇게 지정된 건물이죠. 근데 요즘에 시골도 전부 개량이나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현대식 건물이에요. 현대식 건물은 무조건 건물이 이렇게 낮에 있으면 마당은 이렇게 두명을 안 씁니다. 이 옛날에 구옥 건물은 마당 전체를 이렇게 무탈 이렇게 전체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잡죠. 대각선을. 근데 지금 현재 그 현대식 건물은 앞쪽에 마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원한이에요. 실제 건물이 앉아있는 건물. 여기다가 나침반을, 나경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중앙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안방이고, 여기가 뭐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화장실이고, 애들 방이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관여가 있을 경우에 여기서 현관을 잰단 말이에요. 나경으로. 몇 층으로? 나경 4층으로. 나경에서 재요, 이렇게 물을. 잰 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나경 4층이, 여기가 간방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간방 우리가 8개 배웠을 때, 이 소자, 작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간방은? 간방은 바로, 서사택이죠. 그러면은 서사택이니까 뭐가 돼야 되죠? 서사택은 서사택끼리 이렇게 안방, 애들방, 문주조니까 이제 문은 현관문이고 조는 부엌이에요. 부엌. 근데 부엌은 뭘로 보느냐? 요즘에는 부엌은 이렇게 막아져 있질 않아요. 신식 건물은 그냥 거실하고 다 터놓는다고. 그러면 부엌 어디를 재야 됩니까? 부엌은 바로 가스레인지 하구를 보는 거야, 하구를.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있으면은 하구 방향을 재는 거예요. 여기를 좀 보는 게 아니고, 가스레인지 방향을 재. 그러면 가스레인지 방향이 얘가 간방이니까, 서사택이니까, 여기가 남서쪽에 있다 한다면 같은 사택이 들어가니까 이게 참 좋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다면 안방은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쪽이 간방이고, 여기가 한다면 안방은 뭘로? 같은 서사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 나머지 방들도 서사택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집을 이렇게 동서사택론을 따져가지고 집을 짓다 보면은 이게 구조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생기복덕법에서 음양 상배가 되느냐, 생기복덕법에 의해서 나한테 이쪽 기두 쪽으로 이 어떤 그 기가 들어갈 수 있는 생기라든지, 그 다음에 연년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가상 구성법이고, 그 다음에 뭔 얘기냐면은, 안방을 뭘로 보느냐. 안방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안방이 이렇게 있다면, 안방 전체 중앙을 보는 게 아니고, 안방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을 대는 거야, 문을. 항상 우리는 기는 문을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잘못 배운 지사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가운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슨 중앙이라고, 중심점이라니까, 중앙이라니까, 안방도 이렇게 선을 그어. 그럼 여기를 본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항상 문을 봅니다, 문을. 아까 요거는 가스레인지를 하구란 게 뭐니까? 불의 입이란 얘기죠? 불의 입이 뭡니까? 가스레인지 아닙니까? 단 여기서 뭐냐면 하수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욕실이라든지, 요거는 뭘로 봅니까? 욕실은? 물이죠? 그럼 물을 응용하는 바로 하나의 장소가 되는 거죠. 하수구나 문은 4층으로 재는 게 아니라 8층을 보는 거예요. 그거는 물을 응용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전부 4층이야. 근데 뭔 얘기냐면은 무조건, 근데 거실은 문이 없죠. 거실 문이 있습니까? 문이 없으니까 거실은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거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이란다면은 이렇게 가지고 거실을 이렇게 중앙으로 보고 이렇게 문의 사택에 이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부엌은 절대 요즘 칸이 안 돼 있다 가지고 부엌도 우리가 이렇게 유출해서 중심적 유출하면 안 됩니다. 부엌은 반드시 하고 가스레인지 이치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입법적인 거는 엄청나게 헷갈리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입법적인 거. 현기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요즘에 간산 나가게 되면은 주로 이 현기에 치중하지 않습니까? 이 현기 쪽에. 예. 현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우는 혈은 제일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가 풍수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법, 혈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물론 우리 양택 논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양택에 대한 어떤 직이라든지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에 말했는데 양택은 직이죠. 다 기입니다. 양기는. 그리고 양택은요, 이 기논이에요. 기논. 어떤 기를 내가 유입을 받느냐.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낙기. 그 다음에 운기입니다. 운기. 요 세 가지 보는 거예요. 직이, 낙기, 운기. 낙기 안에 이게 구성법, 아까 가택 구성법. 가택 구성법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운기 안에 동서사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기문둔가법이라든지. 이렇게 운기는 글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집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운이 앞으로의 언제 운이 도래가 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주팔자 명리를 보는 거예요. 명리. 이 집하고 나하고 어떤 배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직이겠죠. 아까 우리가 용혈사수 음택에서 배우는 용혈사수 용의 지맥이 확실히 들어오느냐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유전인자 항수 누구죠? 박사가? 줄기세포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박사가? 황우석 박사. 그때가 황우석 박사 집에 우리 생가터에 갔을 때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집이 한구석 박사가 제일 용매 끝자락에 있죠. 생가가. 그 바로 산이 다 한 거. 동네가 그냥 있으면은 한구석 박사 집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집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끝자락에다 이제 집을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골목 이렇게 있으면은 다 집들이 여기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한구석 박사 집이 이제 끝으로이죠. 근데 한구석 박사 집보다 뒤에 이제 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올라가면 또 집들이, 묘들이 많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묘가 언제 조성이 됐냐가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한다면은 집 뒤로 집이 이미 먼저 어떤 어떤 지기에 어떤 기대 가지고 어떤 기가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 뒤에 나중에 음택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성을 해버리게 되면은, 지기가, 그리고 또 실제 음택은요, 양기는 뭡니까? 양택이란 거는, 동시에 여러 기를, 천기도 받고, 지기도 받고, 이게 양택. 혼합된 기를 우리가 받는 것이 양택이고, 음택은 뭡니까? 실제 음택은 물론 이제 우리가 혈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나라 해가지고 어떤 용혈사수에 의해서 확실히 용진혈정한 자리에 그 혈장을 맺었을 때에 최종적인 음택이 지기 플러스 나나라 해가지고 불은 2로 속분된다고 그랬죠. 2로 올라간 그게 뭐가 토금수, 우리가 상수다. 그 다음에 이 인목이다. 그 다음에 이 모가 토금수가 다 구비가 이 혈 안에, 우리가 혈론 안에서 혈장 안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금이다 뭐 해가지고 금목 하토 혈토다 해가지고 이게 다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나라 해가지고 그게 다 완벽한 혈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기가 불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청계하고 이렇게 융화가 된다고. 그런데 실제 음택은 청기를 그렇게 요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양택은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양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양택에서 사는 동안은 공기도 마셔야 되고, 하늘의 햇빛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기 운용이 원활하냐, 안 원활하냐, 그게 이제 문제, 그게 많이 따라간다고. 지기보다는. 근데 왜 지기가 들어가느냐? 용맥이 확실히 지기도 받고, 하늘에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양기도 이렇게 동시에 채울 수 있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양택 이론이. 그래서 지기, 낙기, 운기 이걸 다 봐, 세 가지. 그래서 음택은 물론 우리가 혈론, 용혈사수 할 때 이거는 전부 실제 우리가 풍수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이 음택을 위주로 현재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양택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엄청난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양기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법수가 다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혈은 뭡니까, 혈은? 혈은 이거는 구멍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우리가 혈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 뭡니까? 3년 심룡에 10년 절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해서 용은
우리가 영 공부는 3년 동안 간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간산은 즉 말 뭡니까? 간산은 물론 용어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간용, 용을 보는 거는 3년이 걸리지만은 점열, 바로 정열을 한다는 거는 10년이 걸린다. 이거는 옛날 기사들이 이게 아주 이 유명한 이 말입니다. 이게 3년, 10년에 10년. 그만큼 용은 보기가 쉽지만은 혀를 정한다고 하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끝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혀는. 우리가 침을 넣을 때 경락이라고 그러죠. 경락처럼 정확히 해서 침을 꽂아야만이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병을 어떤 힘을 넣어주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하고 그러죠. 사기는 빼버리고 보기는 집어넣어주고. 그런데 우리가 풍수도 간용 해가지고 간용은 산을 보는 거는 3년이 걸리지만은 점이런 거는 10년이 걸린다. 이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혀를 본다는 것이, 혀를 정확히 찬다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은 어떤 이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혀를 찾을 때에 우리가 생기를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생기를 볼 수가 있어요? 혈은 바로 뭡니까? 혈은 글자 그대로 생기를 응집시키는, 치압시키는 데죠, 생기를. 그러니까 태조산에서 중조산, 그 다음에 소조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용맥이 내려와서 어떤 혈을 딱 맺죠, 여기다가. 혈을 맺을 때에 혈은 구멍이에요, 구멍. 근데 어느 구멍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아까 내가 우리 침법에서, 친구법에서 침을 꽂을 때 경락에 정확히 혀를 이렇게 찾아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혈법입니다. 혈법.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는 용이죠. 용이죠. 이것이 바로 혈이에요. 조그마한 거 하나가 혈. 그래서 용혈이라고 그런 거예요. 태조산부터 이 넓은 강범위와 수천리를 온 거는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요거는 마지막 생기를 치압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혈이라고. 근데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즘에 기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떤 보통 뭘로 하냐면요. 인당, 모든 기는 이렇게 인당, 여기에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인당으로 이렇게 이쪽에 서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 서가지고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당으로 어떤 감을 잡아낸다고요. 아, 이쪽이 혈이다. 이제 물론 신안, 도안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근데 신안이나 도안이 되기는 그건 상당히 어려운 거고, 어떤 육감으로 혈을 잡아내는데, 혈을 잡을 때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이 혈을 정하려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발을 딛고, 아, 여기 혈이다, 아니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원칠근상. 먼 데서 7번을 보고, 가까운 데서 3번 봐라. 그러니까 요 말은 뭔 얘기냐면요. 혈을 찾을 때는 가까운 데서는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가 없다. 먼 데서, 그럼 뭘 얘기합니까? 형세. 요거는 형입니다, 형. 혈은 형입니다. 내가 몇 번 지금 설명드렸죠? 요거는 형. 형상이에요. 현기. 그 다음에 용은 세라고 내가 몇 번 설명했죠? 세. 그리고 용세, 혈형. 그러는 거예요. 형은 뭡니까? 어떤 형상이, 용은 새가, 기복 굴곡 하면서 어떤 변화를 주면서 우렁차게 내려와야지 바로 용새가 되는 거고,
혈형은 어떻게 용이 내려왔을 때에 형이 어떻게 구별이 된다. 그것이 바로 형이라고, 형. 그래서 우리가 혈을 잡으려면 원칠 근삼의 법칙에 의해서 먼 데서 먼저 봐라, 혈을. 그 형을 봐라. 그 다음에 물론 어느 쪽이라고 짐작이 가면은 그쪽에 가서 가까운 쪽에서 확실히 또 그 입수 도도라든지 그 혈을 맺을 만한 어떤 여건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열이 또 나왔습니다. 가열. 분명히 용새가 입수 도도 아주 용이 엄청난 변화를 주면서 내려왔는데 마지막 어떤 예를 들어서 용이 아주 이 기복 구걸하고 확실히 입수 도도가 있고 여기서 입주 일절이 있고 이러는데 혈을 여기다가 못 맺고 그냥 쏙 빠져버리는 게 있어요. 이걸 가열이라고. 가열. 그러니까 혈이 아니다. 가짜 혈이다. 그 다음에 이열이라고 합니다. 이열. 여기 맺지 않고 그냥 가령.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풍수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혈처를 정확히 이렇게 점지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여름 간산도 하고 봄 간산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산은요 11월부터 3월까지 이 사이에 봐야 돼요. 산은 뭐 때문에? 아까 원칠근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산을 하나 생지를 하나 점지하려면은 일단은 여가 있고 여가 있으면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산을 내가 마음대로 못 오지 않습니까?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받으려고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올라갑니까? 요즘에는 그 나무들 왔기 때문에 이건 이 엄두가 안 나요. 여기로 올라가. 물론 생지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아무리 날이 더워도 상당히 좀 두툼한 긴팔을 이렇게 입고 다니죠. 여름에도. 생지를 찾으려면. 그거는 낫으로 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상당히 힘들어요. 찾기가. 그래서 요때, 낙엽이 떨어졌을 때, 요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이 사세가 전부 이 간망이 다 되기 때문에, 요쪽은 반별했다. 요쪽에서 물이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간산 갔을 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못 보죠. 그냥 현장, 여기가 현장이라면 여기만 쓱 올라가서 기껏 본다는 게 파구추하고, 그 다음에 입수 도도하고 입수령하고, 이게 혈이 정확히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 얘기냐면 항상 얘기할 때는 형국을 여기서 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얘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형국을 논해서 왜 안 되냐면은, 이제 지난번에 풍치나대라고 이제 우리 이혼이 한 사람 얘기했었는데, 풍치나대는요, 바람에 띠가 나듯이 한다는 형국이 풍치나대예요. 바람결에. 그러면 이 사세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어야 풍치나대가 되느냐. 근데 풍치나대는 첫째가 도포자락에 비유해서 이 풍치나대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놀이개죠, 놀이개. 놀이개 압니까? 옛날에 옛날 양반들이 가진 놀이개. 놀이개는 동신기다 해가지고, 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그림 같은 거 봤죠? 이게 놀이개. 옛날 집안에 있는, 여기 차고 다닙니다. 놀이개라 해가지고. 이거 실이
여기 청실인가 홍실인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금 박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 자, 보세요. 꼭 거시기 같죠? 우리가 풍수에서 배우는 청룡백호 좌우에 이렇게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뭡니까? 이거는 노리개라고 한다면은 요 뒤쪽에 어떤 그 애복고 애청룡이 없어야 되겠죠? 어째 생각이 안 납니까? 노리개는 두 가로 되죠. 두 가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탐낭성이어야 돼요. 요거는 뭐에 탐낭성? 이건 사람이니까. 사람이 노리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풍치나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백호고 청룡이고 요거는 혈장 아닙니까? 근데 노리개는 이렇게 건너가면 노리개가 가만히 있으니까 실가닥이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 있어도 바람이 날리면 바람이 샥 왔다 갔다. 그래서 이게 풍치 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탐낭성인데 이렇게 이런 혈장이 돼 있으면은 요거는 뭐냐면 옷고로 그 단추 앞에 도포 앞에 단추 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좀 양반들은 이렇게 금단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단추가 이렇게 있는데 단추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렇게 동해매잖아요. 옷고름을 동해매는 그 지점. 여기가 혈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추도 하죠. 이건 옷고름. 3번은 노리개. 그래서 이 현장에서 즉석적으로 이 형국을 논해서는 안 된다. 보는 사람의 그 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옷구름에다 해가지고 이걸 풍치 나더라 해도 안 되는 거고, 이거를 그 노리개다 해가지고 이거를 풍치 나더라고 판단해서 안 되는 거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현재 풍치 나더가 어디가 있냐면은 장수 넘어가 어디죠? 함양입니다. 함양에 가면은 누구 묘가 있냐면은 농계묘가 있어요. 농계. 원래 농계는 장수 사람입니다. 장수 사람인데 채경이라고 하순 사람이 채경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그 결전할 때 진주성 싸움 압니까? 진주성? 채경이가 거기서 마지막 싸움을 한 거예요. 그 농계가 거가 있었어요. 근데 채경이 첩이 바로 농계입니다. 채경이 첩이. 그러니까 농계가 장수 사람인데 채경이가 이제 사또를 할 때에 뭡니까? 친모가 아니고 이게 밥 만드는 또 무슨 어떤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계 아버지가 일찍 준홍계입니다, 이름이. 이게 농계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농계 이렇게 성이 주씨예요. 이렇게. 이름이 준홍계. 준홍계인데 농계도 장수에서 잘 살았어요. 지금 장수군에 가면요 농계 생가를 지금 현재 복원해 놨습니다. 근데 잘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 그냥 이렇게 피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계 삼촌, 작은 아버지가 농계를 어디다 팔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는 이제 그 돈을 탕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계가 이제 가나로 그 사람한테 이제 팔려가야 되는데 농계가 도망을 갔어요. 농계 어머니하고. 어디로? 사또 고을. 채경이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채경이가 거기서 이제 어떤 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옵션이 풀렸는데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농계 어머니하고
농계가 채갱이네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채갱이 그 첩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난강 싸움에서 채갱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계가 이 기생으로 이렇게 변모를 해가지고 애장하고 이제 그 여흥을 이제 그 난강 어디입니까 농계 뭐라고 그러죠? 촉성농가? 하여튼 그쪽 우쪽에서 이렇게 애장하고 같이 놀다가 애장에 술이 취했으니까 우리 산책이나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서른 그래요. 농계가 열성불하게 이제 옥반지를 끼었다고 그래요. 옥반지를. 왜 끼었냐면은 이게 애장을 껴안았을 때에 이게 손이 이렇게 빠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애장을 껴안고 이렇게 같이 춤을 추서 해가지고 애장하고 같이 거기서 떨어져 죽죠. 난강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신을 이 채갱이하고 농계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해가지고는 60년 고개, 그때는 지금은 이제 잘 돼 있죠. 고속도로가. 지금은 장수에서 함양은 그냥 한 10분 거리도 안 되죠. 근데 옛날에는 60년 고개다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야만이 장수하고 함양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60년. 근데 이제 의병들이 어떤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장수로 채갱이 시신하고 농계 시신을 수습해서 오는 도중인데 먼저 이제 파바마로 보냈죠. 농계 집으로. 근데 농계 집에서 안강이 우리는 그런 딸을 준 적이 없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설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함양하고 이 장수 바로 경계지점 60년 고개 아래쪽에다가 농계묘를 했는데 이 뒤쪽은 채갱이고 이 앞쪽은 농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앞쪽이. 그래서 앞쪽이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게 거꾸로 채갱이 첩인데 채갱이는 뒤에가 있고 농계가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이 마을 이름이 방년인가 돼요. 방년.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연꽃이 막 향기롭게 이렇게 향기를 품고 있다 해가지고 방년인데 요 묘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요 묘도 바로 농계묘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묘가 요 농계묘에서 보게 되면은 무슨 행사하면 연화부수예요. 연화부수요. 이 농계 앞에 있는 묘가 연화부수요. 그러니까 연꽃이 떠 있다. 연꽃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연화부수형인데, 근데 여기서 이 연화부수형 우쪽에서 농계묘를 보게 되면 완전히 아까 놀이개 가운데 여기에 농계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락이 각각 청룡도 한 자락에 되고 백호도 한, 그래야 놀이개에 맞죠. 합당하죠. 그래서 요거를 풍치나대다 이렇게 기른다. 농계묘. 근데 풍치나대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답사기를 올렸냐면은 농계묘에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맞은편은 60년 고개하고 요 일대가 무슨 형상이면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깃발이 항상. 그 다음에 60년 고개 뒤쪽 오른쪽에가 이렇게 북처럼 이게 금성체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내 답사에 나오냐면은 요 뒤쪽 산이 엄청 높아요. 이 주산이. 그래서 요 산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장군이 이렇게 어떤 진지에서 쉬고 있다. 그래서 장군 대제가 되려면은 이 산하고 이 산이 높아야 돼요. 주산이. 그래서 나는 장군 대장이다라고 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죠. 보는 사람 각도, 그 다음에 보는 사람의 어떤 운용 방법에 따라서 형국은 다 틀려져.
그래서 형국명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농계묘도 여기서 보면 풍진하되 그 사람의 주관에 의한 풍진하는 맞죠? 놀이개가 이렇게 있고 얘가 목성이고 아니 목성이니까 사람이고 근데 목성이라도 원래 이렇게 이게 목성이죠. 근데 약간 농계묘를 보면 주산이 목성이라도 둥글한 게 목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금성체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나는 지금 최초로 그 장군 대자다. 내가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거를 어느 잡지도 나왔어요. 장군 대자라고. 이제 내 걸 답사기를 받겠죠. 장군 대자다 이렇게 이제 간혹 기행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이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 주간지 같은 데 내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장군 대자라고 그렇게 내놨다. 그러니까 내 거 이제 감상기를 참고를 했겠죠. 그래서 형국명은 보는 사람의 각도마다 다 틀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큰 산이 이렇게 내려와도 이 혈은 바로 구멍이죠. 구멍이다 보니까 간 하나 정도밖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혈은. 그 엄청난 이 태조산에서 수백 년 이렇게 용이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혈을 딱 맺는데 여기는 혈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간이 하나 정도밖에 들어갈 군형이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다니까. 혈을 정하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혈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해야 돼. 제일 우리가 용혈사수 중에서 중요한 건 혈 아닙니까? 혈. 요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이거. 혈. 생기치약죠. 어마어마한 그 간용이 이 백두대간서부터 내려가지고 행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끝자락에다 혈을 딱 냈는데 여기가 이 혈을 맺기에는 간용으로만 내려옵니까? 지룡에서 지룡으로 또 지룡에서 지룡으로 연결되다가 결국에는 어느 딱 끝에 혈을 맺는다고. 이제 물론 우리가 용론에서 혈은 앞종 뒤에 배산을 맺어갖고 면산을만 맺는다. 그러니까 용은 앞과 뒤가 있다. 이런 거는 다 배웠죠. 물론 그 용론을 참고를 해서 혈을 찾아야 돼. 아무리 앞쪽이 수려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앞이 넓은 평야가 있고 청룡백호가 작곡을 했다 하더라도 뒷꼭지에다는 혈을 맺질 않는다. 항상 뒤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혈을 찾으려면은 용의 앞과 뒤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의 앞과 뒤도 구분 못하고 그럼 용의 앞과 뒤를 구분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높은 쪽으로 올라가야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내가 이게 혈장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일단 용의 앞뒤를 보려면 여기도 이렇게 용이 내려갔을까 여기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로 요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이게 앞인가 뒤인가를 봐야 되겠죠. 앞은 경사 가지고 뒤는 완만하게 내려가고 그거는 이미 우리가 그때 용론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파악이 쉬워. 무슨 방위를 가지고 앞과 뒤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북쪽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완만하면 여기가 혈이에요. 뒤쪽은 경사니까 그건 뒷국지가 되는 거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